안녕하세요, 여러분. 이번 시간에는 실제로 우리가 어떤 수학적인 문제를 만났을 때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 퀘션, 질문들을 어떻게 만들고 질문을 활용해서 문제를 어떻게 풀어나가는지에 대해서 살펴볼 예정입니다. 핵심적인 도구는 표별조정, 단통법 이 두 가지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 문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함수 f가 2분의 2x 더하기 2의 마이너스 x, gx가 2분의 2x 마이너스 2의 마이너스 x로 주어져 있고 첫 번째 보여야 되는 것은 f의 제곱에 g의 제곱을 뺏는 값이 1이라는 걸 보여주면 됩니다. 자, 이것은 실제로 대입만 하면 쉽게 나온다는 것을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가 이제 우리가 풀어야 되는 상당히 좀 난이도가 있는 문제인데 F하고 G의 합성과 G하고 F의 합성의 크기를 비교하면은 어떠한 X에 대해서도 모든 X에 대해서 FG의 합성보다는 G하고 F의 합성이 크거나 같다는 것을 보이는 것이고 힌트로 뭐가 주어졌느냐 하면은 F의 제곱에다가 X의 제곱을 뺏는 것이 X가 양수일 때 0보다 크거나 같을 때 increasing이다, 증가함수라는 말이 주어져 있습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문제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첫 번째 문제는 쉽게 풀 수가 있죠. 그죠? 주어진 식을 편방식을 바꾸는 거다. 그죠? f가 g가 이렇게 주어졌으니까 그냥 대입해서 계산해 주면 쉽게 1이라는 것을 얻을 수가 있다는 것을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문제는 그죠? 두 번째 문제를 이 힌트를 활용하지 않고서는 상당히 풀기가 어렵습니다. 자, 문제를 보면은 문제의 조건하고 결론을 보면 F하고 G가 개수가 정확히 같아요. 그런데 힌트에는 F에 대한 이야기가만 나와 있다고 하죠. 그래서 이 문제에서는 F하고 G가 골고루 섞여 있긴 하지만 F에 대한 정보가 좀 더 많이 주어져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어쨌든 두 번째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1번 결과를 활용해야 될 것 같다고 하죠. 그래서 1번 결과를 활용하기 위해서는 제곱에 대해서 뭔가를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겠고 그리고 요 힌트에서 x가 양수 0보다 크거나 같다는 조건이 있으니까 x가 음수일 때 어떻게 되는지도 한번 살펴봐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x 자리에 마이너스 x를 대비해 보면 f 마이너스 x가 2분의 2의 마이너스 x 더하기 2x가 돼서 fx하고 같다는 것을 알 수 있다고. 따라서 f는 우함수가 된다. 비슷하게 g의 마이너스 x를 대비해 주면은 g의 x의 부호가 바뀌는 형태가 되어서 기함수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함수와 무기함수를 합성하면 항상 우함수가 된다고. 그래서 f하고 g하고 g 서클 f는 모두 우함수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요 사실은 x 자리에 마이너스 x를 대입해도 값이 변화하지 않기 때문에 x가 양수인 경우, 모든 x에 대해서 생각하는 것보다 양수인 경우에 대해서만 생각을 해주면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1번을 생각했을 때 양변을 제곱해서 gfx의 제곱 마이너스 fgx의 제곱이 0보다 크거나 같다는 것만 보여주면 1번의 증명을 마칠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산술기하 평균을 써주면 f는 항상 1보다 크거나 같다고 하죠. 그래서 양수고 gx도 x가 양수라면 항상 양수가 되죠. 그죠? 왜냐하면 2의 x가 양수라면 양변의 gx에다가 2x를 곱해주면 양수가 된다는 것을 알 수 있다고 하죠. 그래서 이 사실을 x가 0보다 크거나 같은 x에 대해서 이 부분을 증명해 주면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큰 번호 1번, 2번을 비교해 보면 for all x, 모든 x보다는 x가 양수인 경우에 대해서만 해주면 된다는 측면에서 이게 좀 더 단순화되었다 볼 수가 있겠고, 이 식 자체만 보면 어떻습니까? 이 식보다는 이 식이 더 복잡해 보입니다. 그렇지만은 어떤 측면에서 더 좋다고 할 수 있을까요? 1번과의 거리를 좁혀준다는 거, 1번하고 뭔가 좀 비슷해졌다는 측면에서 이 식보다는 이 식이 거리 좁혀주기 위해서 좀 더 좋을 수 있다는 것을 예측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요 식을 보여줘야 되는데 1번 결과도 정리처럼 받아들이면 됩니다. 1번에서 증명되었기 때문에 정리처럼 생각하면 되겠고 gfx 제곱 마이너스 fgx의 제곱을 한번 분석을 해보면 1번 자리에서 fx를 t라고 치환하면은 fx를 t라고 치환해서 gt에 그러면 fx를 t라고 치환하면은 gt의 제곱은 요식을 이용하면 gt의 제곱은 어떻게 됩니까? gt의 제곱은 ft 제곱 마이너스 1이 나오죠. 그래서 fx를 t라고 치환했을 때 요식은 ft 제곱 마이너스 1 돼서 요식이 이렇게 바뀌고 요식은 그대로 뒀습니다. 자, 왼쪽 식하고 오른쪽 식 비교를 해보면은 오른쪽 식이 좀 더 복잡한 느낌이 든다고 하죠. 그렇지만 어떤 점에서 장점이 있느냐 하면은
문제의 조건이 보면은 F에 대한 정보가 좀 더 많다고 죠. FC가 둘 다 섞여 있지만은. 그래서 여기도 최대한 F가 많은 형태로 바꿨다는 측면에서 거리를 좁혀줬다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 식을 또한 이렇게 바꿀 수 있다고 죠. 어떤 측면에서 차이가 나느냐 하면 통일성입니다. 함수 F하고 G하고 함수는 함수끼리 숫자는 숫자끼리 이렇게 분리를 해놨습니다. 자, 이렇게 해놓고 나니까 더 이상 더 이상 나아갈 데가 없어요. 그래서 다른 조건, 우리가 생각하지 않는 조건을 보니까 fx제곱 마이너스 x제곱이 인크리징이다. 이거는 말로 표현이 되는 거다. 말은 우리가 보여야 되는 건 식이다 보니까 말을 식으로 표현하는 게 중요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식은 fx가 x가 0보다 크거나 같을 때 인크리징이라는 것을 식으로 나타내면 이와 같은 형태로 나타낼 수 있다고. 또다시 이것을 이거하고 비슷한 모양 또는 통일성 때문에 F는 F끼리 없는 거는 F가 없는 건 없는 것끼리 이렇게 양을 해서 이와 같이 나타낼 수가 있겠다고. 따라서 FA제곱 마이너스 FB제곱이 항상 A제곱 마이너스 B제곱보다 크거나 같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fx가 A, gx가 B라고 생각하면은 이 식에서 이 식은 A 자리에 fx, B자리에 gx가 나왔다 생각하면 이 식은 이 식보다는 크거나 같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다만 이 조건이 필요하겠죠. 그죠? fx, gx가 0보다 크거나 같을 때 이 조건 하에서는 이게 성립해서 1번 결과를 쓰시면 f제곱 마이너스 g제곱이 항상 1이에요. 그래서 0이 된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증명을 마칠 수가 있다고 죠. 그래서 다만 뭐가 필요하냐 하면은 fx가 gx보다 크거나 같고 gx는 0보다 크거나 같다는 이 부등식이 항상 참이라는 것을 보여줄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fx가 gx보다 크거나 같으냐는 것은 fx의 정의에 보면 덧셈 gx의 정의는 뺄셈이 있다고 죠. 그래서 fx-gx가 양수라는 말과 동시가 된다고 죠. 그래서 함수는 함수끼리 f-g를 계산해 주면은 조건에서 f-g 계산해 주면은 2의 마이너스 x가 돼서 지수함수는 항상 양수라고 죠. 그래서 또한 gx는 앞에서 봤다시피 x가 양수인 경우 0보다 크거나 같은 경우에 양변에 2x를 곱해주면 2의 제곱 x 마이너스 1이 되고 2의 제곱 x 마이너스 1은 항상 양수가 되다 보니까 이 부등식이 성립한다는 것을 알 수 있어서 증명을 마칠 수가 있겠습니다. 이것을 일반적인 어떤 문제 풀이로 보면은 첫 번째 거는 이렇게 자연스럽게 계산해 주면 되겠고, 그죠? 일반적인 여러분들이 시중에 문제집의 증명을 보면 이런 형태로 되어 있다는 거예요. F하고 G가 하나는 2번이고 하나는 R다 보니까 합성함수가 2번이고 이것을 보여주면 충분하게 되고 fx-gx는 2의 마이너스 x가 돼서 양수가 되고 따라서 fx, gx의 정의로부터 이 부등식이 성립하고 fx를 a, gx를 b라고 치환을 하면 a제곱 마이너스 b제곱은 항상 1이고 a보다는 a가 b보다 크거나 같고 b는 항상 0보다 크거나 같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1번식을 이용해서 gfx제곱 마이너스 fgx를 1번식을 이용해서 이렇게 바꿔주면 gfx제곱을 이와 같이 바꿔주면 fx가 원래 a라고 치환했고 gx를 b라고 치환했기 때문에 fa제곱 마이너스 fb제곱 마이너스 1이 된다고 죠. 그리고 힌트에 의하면 ab가 어떻게 됩니까? A가 B보다 크거나 같고 B는 0보다 크거나 같기 때문에 이러한 식을 얻게 되고 다시 이러한 식을 얻게 되어서 AB를 원래식 A를 fx, B를 gx로 바꾸어 넣어주면 이러한 부등식이 성립한다 이렇게 배웁니다. 그래서 보통 책에 보면은 두 번째 문제 풀이가 이런 식으로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는 이것은 이제 이미 답을 안다는 조건 하에서 따라가 보면 참이라는 것을 확인해 볼 수 있지만 이러한 생각이 어떤 과정을 거쳐서 일어나는지가 여러분들이 참 궁금하고 그 사고의 과정을 이와 같이 설명을 할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표결 조절 단 통과가 어떻게 쓰였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큰 번호 1번에서 2번으로 갈 때는 표현 방식이 바뀌었고 표현 방식이 바꿨고 요식과 요식 사이에는 거리 좁히기 1번가의 거리 좁히기 단순수는 모든 x는 양수도 있고 음수도 있는데 양수만 생각해 주면 된다. 이렇게 바꿔놓고 보니까 둘 다 0보다 크거나 같다, 0보다 크거나 같다 통일성을 갖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2번에서 3번으로 가는 건 결정자라고 볼 수가 있겠다. 그래서 이 조건만 만족하면 2번이 3이라는 걸 알고 있어요. 그래서 결정자가 되겠고 그리고 단계 부분을 좀 보면은 여기로 넘어가는 건 이유는 통일성 때문에 그렇고, 그죠? 통일성 때문에 그렇고, 여기서 여기로 넘어가는 것도 통일성 때문에 그렇다는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힌트에서 요식에서 요식으로 넘어가는 것도
마찬가지로 통일성 F는 F끼리, F가 없는 건 없는 것끼리 통일성, 어, 통일성에 의해서 이와 같이 넘어간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퀘션의 출발점은 결론에서 시작을 합니다. 네, 첫 번째 문제는 너무 단순해서 두 번째 문제를 중심으로 한번 살펴보면 이 결론, 이 두 개의 조건이 F와 G가 이렇게 정의되어 있다는 하에서 조건이고 이게 결론이다. 그래서 결론에서 시작하고 이제 첫 번째 질문은 쉬워요. 그냥 두 번째 질문을 어떻게 던지느냐 하면은 중간중간에 조건 정리, 여기는 사용 안 됐지만 정의가 필요하게 됩니다. 조건 정리, 정의를 사용해가지고 두 번째 질문을 던지고 또 조건 정리, 정의. 요 힌트라는 것은 조건으로 볼 수 있는 거예요. 1번 결과라고 보이는 것은 이것도 적용되어 있기 때문에 정리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조건, 정의, 정리를 활용해가지고 또다시 새로운 질문, 결정자 표현 방법 또는 결정자의 질문을 던지고 그 다음에 조건을 활용해서 마지막으로 이렇게 문제를 풀어나간다는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한 문제를 분석을 한번 해보았습니다. 또 다른 지수로 함수와 관련되는 문제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 지수로 함수는 함수 f가 양의 실수에서 실수로 가는 함수로서 다음 두 가지 조건을 만족한다고 되어 있어요. FAB가 FA 더하기 FB, F10이 1로 정의되어 있어요. 그리고 A가 1보다 클 때 FA는 항상 양수다. 이러한 조건 하에서 첫 번째로서 F1, F세제곱 루트씩 F1000을 구하고 두 번째로는 FA의 범위가 A가 1과 14일 때 0과 1 사이의 값을 취한다는 것. 그 다음에 세 번째로서 gx를 fx에다가 fx의 가우스 절대값, 가우스 절대값은 이보다 적거나 같은 최대의 정수라고 보면 됩니다. 이렇게 정의되어 있을 때 어떠한 정수가 아니라 자연수가 되는 거죠. ABM, ABM에 대해서도 G하고 GB가 만약에 AB하고 이거 좀 잘못됐습니다. AB는 그냥 실수이고 M만 M만 자연수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어떠한 실수 AB와 어떠한 자연수 M에 대해서도 G하고 GB가 같다면 GMA하고 GMB가 같다는 것을 보이라는 게 이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이 조건을 보면 보죠. F가 어떤 함수로 추정됩니까? 상용 로그, 미시 10인 로그 함수로 추정이 되죠. 그죠? 로그 함수라는 걸 알면 1번, 2번, 3번이 사실 답이 아주 쉽게 나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문제를 푸는데 로그 함수라는 F가 로그 함수라는 걸 물론 증명하고서 사용하면 되지만 증명이 실제로는 상당히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조건만 사용해가지고 이 세 가지다가도 세 가지 조건만 사용해가지고 이 문제를 소문항 1, 2, 3번을 풀어나가는데 그죠? F가 사실상 아마 로그 함수로 예측되고 로그 함수라는 건 이 문제 풀이에 힌트를 줄 수는 있지만 이것을 직접적으로 활용해서 문제를 푸는 것은 문제가 있겠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이것이 어쨌든 이게 모든 AB에 대해서 성립하니까 일종의 항등식 문제예요. 항등식 문제를 풀이하는 기본적인 방법은 당시의 경우 개수비교법, 수치대입법 이게 있다고 이어서 이제 숫자를 대입하는 방법으로서 1번 문제를 풀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 그다음에 이제 그 1번 조건이 이 세 가지 조건 중에서 가장 강력한 게 첫 번째 조건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다가 가장 긴 게 일반적으로 가장 강력한 힘을 가지는 경우가 많다. 그래서 특히 이제 통일성을 추구해서 A하고 B하고 같다고 생각하면은 FA 제곱이 두 배의 FA가 된다는 거. 그다음에 B 자리에다가 A 제곱, A 삼성 등등등을 넣어보면은 FAN equal N 곱하기 FA가 된다는 거, 자연수 N에 대해서 이 식선이 남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쉽게 확인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풀이 전체에서 이 빨간색으로 표시했는 FA의 N성이 N 곱하기 FA가 된다는 거, 이 사실이 사실 문제풀이에서 아주 핵심적인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답을 예측하는 데는 F가 아마 로그 X가 아닐까, 상용 로그, 미시시면 로그 X가 된다는 것을 예측하고 우리가 문제풀이에 감을 잡고 그죠? 가설을 세우고 이런 거는 가능하지만 이것을 풀이해서 직접적으로 활용해서는 안 된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문제부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서 F1, F세제곱 루트시 F1000의 값을 구하고 싶어요. 그래서 F1을 구하기 위해서는 AB 자리에 뭘 대입해주면 될까? 이게 뭐 항등식이다 보니까 숫자를 대입해주면 되는데 AB 자리에 곱해서 1이 A 자리에 뭐 예를 들어서 3B 자리에 3분의 1 이런 값을 대입할 수도 있지만 단순성 때문에 3보다는 1이 쉬워요. 그래서
A, B 둘 다 1을 대입하는 게 단수성의 측면에서 좋고, 요 숫자 1이 나타나는 측면에서도 통일성의 측면에서 좋습니다. 그래서 A, B에다가 1을 대입해주면은 F1 equal F1 더하기 F1이 되다 보니까 F1 equal 0이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F의 세제곱 루트 10을 우리가 계산하기 위해서, F의 세제곱 루트 10을 계산하기 위해서 요 두 번째 준비 단계에 있는 거, 요것을 보면은 A하고 N을 뭐로 잡아주면 되겠어요? F10 equal 1이라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10하고 세제곱 루트 10 사이 관계를 보면은 10과 세제곱 루트 10 사이 관계는 10은 세제곱 루트 10의 3승하고 같다고 하죠. F의 정역의 곱셈을 공역에서는 덧셈으로 바꿔줘요. 그래서 정역상에서는 곱셈 형태가 좋습니다. 그래서 덧셈 뺄셈보다는 곱셈 나눗셈, 그래서 을 중심으로 살펴보면 됩니다. 그래서 10은 세제곱 루트 10의 3승이 되다 보니까 요 식에서 A를 세제곱 루트 10, N을 3으로 잡아주면은 우리가 원하는 결과를 얻을 수가 있겠습니다. F의 세제곱 루트 10이 3분의 1, F의 10이 돼서 3분의 1이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겠다고죠. 비슷하게 F의 천도 A를 10, 요 식에서 A를 10, N을 3, 그리를 좁혀준다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천을 10의 삼성, 요 거리를 좁혀주기 위해서 F10의 콜1이라는 조건이 나있기 때문에 10의 삼성, 세제곱부터 10을 10의 3분의 1성으로 나타내는 그 표현 방법을 이렇게 바꿔주는 것이 1번 문제 풀이에서 아주 중요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표현 방식을 바꾸어서 문제를 풀어나갔다 볼 수가 있겠고, 자, 두 번째 문제, A가 1과 14일 때 A가 항상 0과 1 사이의 값을 취한다는 것을 보여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보여주는 것은 이것입니다. 그리고 조건 1번 결과로부터 F1 콜 제로가 되고 1이 F10하고 같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이 문제는 이런 형태로 바꿀 수 있다고 하죠. 표현방법이 바뀌었어요. 1번하고 2번을 보면 표현방법이 바뀌었고 1번보다 2번이 단순성의 측면에서는 안 좋습니다. 왜냐하면 0보다 F1이 더 복잡하고 1보다는 F10이 더 복잡해요. 그렇지만 어떤 측면에서 좋을까요? 단통교 중에서 통일성, F로 다 통일되어 있다. 이런 측면에서 좀 더 좋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음, 네,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요 부등식을 증명을 해주면 되고, 이것을 뭐라고 부릅니까? 이것을 말로 간단히 줄이면 F가 1, 14에서 인크리징 펑션이라는 것을 보여주면 증명을 마칠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A하고 B 사이에 이와 같은 식이 성립할 때 FA보다는 FB가 크다는 것을 보여주면 증명을 마칠 수가 있겠다고죠. 그래서 FA보다는 FB가 크다는 것은 또다시 한 방법을 바꿔주면 이 조건을 보면은 거죠. 치역은 보면 F의 치역은 덧셈이 나왔어요. 덧셈의 친구가 뺄셈이고 정역은 곱셈입니다. 곱셈의 친구가 나눗셈이라는 거예요. 여기에 초점을 맞춰서 치역 FAFB는 치역이니까 이것을 빼주면 치역에서는 덧셈의 친구인 뺄셈을 활용해서 이거는 이런 모양으로 바꿀 수 있겠고, F가 사실은 로그함수, 상용 로그함수라고 생각하면 아마 이게 될 것 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활용하기 위해서 FB-FA가 양수라는 걸 보여주면 되는데, 문제의 주어진 조건에서 그죠? A는 그대로 두고 B자리에 A분의 B를 대비해주면 그죠? B자리에 A분의 B를 대비해주면 요식을 얻게 된다 그죠? 그리고 그래서 따라서 FB는 FB 더하기 FA분의 B가 되어서 FB-FA는 FA분의 B가 되고, 이 0보다 크다는 것은 좀 이따 밝히겠습니다. FB-는 요식보다는 요식이 단순성의 측면에서 좀 좋다는 거예요. F 두 번 써야 되는데 F를 한 번만 쓰면 안 된다고요. 네, 그리고 주어진 조건이 A하고 B 사이에 이 값을 범위가 이와 같이 되다 보니까 A분의 B는 1보다 크고, 그죠? 따라서 FB-FA가 FA분의 B라고 했는데 이게 1보다 큰 값에 대해서는 조건에서 세 번째 조건, 양수라는 조건이 있다고. 그래서 양수가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최종적으로 보죠. 마무리해 보면은 A하고 B가 요 1과 10 사이의 숫자라서 요 부등식을 만족한다면 A분의 B는 1보다 크게 되겠고, 세 번째 조건을 써주면 세 번째 조건이 이 부분을 사용해 주면은 여러분들이 FA분의 B가 양수라는 걸 알 수 있고, FB-FA가
FA분의 B하고 같아져서 양수가 된다는 걸 알수 있어서 FA보다는 FB가 크다는 것을 알 수 있어서 최종적인 증명을 마칠 수가 있었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서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큰 번호 1, 2, 3, 4를 보면은 1번이 2번으로 바뀌었다, 그죠? 1번에서 2번으로 바뀌었을 때 단순성, 통일성, 거리 개념 중에서 통일성의 측면에서 좋아졌고, 두 번째에서 세 번째 가는 것은 단순성의 측면에서 좋아졌고, 3번에서 4번으로 가는 것도 식으로서 표현을 했다고 볼 수가 있다, 그죠? 식으로서 표현을 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주어진 조건이 식으로 나와 있다 보니까 식으로 표현을 말이 아닌 식으로 표현했을 때 문제 풀이가 쉬워질 것이다 예측할 수가 있겠다. 그죠? 그리고 이것과 이것을 이렇게 FA보다 FB가 크다는 것이 동치라는 것은 왼쪽식보다 오른쪽식이 적으려면 잉크가 더 많이 든다. 그죠? 좀 더 복잡해 보이지만은 어떤 측면에서 좋습니까? 거리를 좁혀주는 거, 첫 번째 조건을 써먹을 수 있다는 측면에서도 좋고, 또한 어떻습니까? F의 첫 번째 조건을 생각하면은 공력상에서는 덧셈이 있어요. 그냥 덧셈의 친구가 뺄셈이라는 측면에서 뺄셈을 이용해서 이렇게 나타내는 게 더 좋다. 그리고 이러한 예측을 하는 것이 상당히 중요하고, A, B 자리에다가 주어진 조건에서 A는 그대로 두고 B 자리에 A분의 B를 대비시면 이와 같은 결과를 얻게 되어서 음, 이 빨간색으로 표시하는 부분이 매우 중요하다죠. 빨간색으로 표시하는 이걸 이용해서 FB-FA를 단순화시킨 표현 방법을 찾았다. 이렇게 볼 수 있겠다고죠. 단순화시킨 표현 방법. 그래 단순성이 사용됐고 통일성, 거리의 개념 다 사용이 됐습니다. 그리고 큰 번호가 이렇게 넘어가야 되는 거죠. 표현 방법을 바꾸는데 아무렇게나 바꾸는 것이 아니라 단순성이나 통일성, 거리의 개념 이런 것들을 항상 고려해가면서 이렇게 문제를 풀어나가야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세 번째 문제, gx를 fx에다가 fx의 절대값을 뺏는 거 이걸 가지고 진표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예전 수학에서는 진표라고 불렀는데 이 gx를 fx에서 fx의 값수 절대값을 뺏는 것으로 이렇게 정의를 했을 때 우리가 보여야 되는 것은 GA하고 GB가 같다면 GMA하고 GMB가 같다는 것을 보여주면 증명을 마칠 수 있겠습니다. 이 문제를 풀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결정짓는 거는 문제는 F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어요. 그런데 갑자기 G가 등장해서 G에 대한 식으로 나왔어요. 그래서 이것을 보여야 되는데 이것을 G의 결정자가 F다. 그죠? F의 값에 의해서 G의 값이 완전히 결정됩니다. 그래서 GX, GY가 같다는 것을 FX, FY의 식으로 나타내면 어떻게 되느냐 하면 GX의 정의가 fx-fx의 절대값이야 GY의 정의가 이렇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이야기는 통일성 때문에 비슷한 것끼리 FY는 FY끼리 가우스 절대값에 있는 것은 가우스 절대값끼리 모아버리면 이것은 fx-fy가 항상 정수가 된다는 것과 동치가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gx하고 gy가 같다는 것은 fx하고 fy의 차이가 항상 정수로 나타난다는 것과 동치라는 것을 알 수 있고 이를 통해서 우리의 주어진 조건 g GB라면 FA-FB가 방금 1번 사실에 의해서 정수가 되겠고 그러면 FMA-FMB는 1번 조건에 의해서 FM 더하기 FA-FM-FB가 돼서 FM, FM 없어져서 FA-FB가 되고 이게 정수라는 조건 때문에 역시 승만나오죠. 다시 이 1번 사실에 의해서 GMA 콜 GMB가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X자리에 MA, Y자리에 MB가 들었다고 생각하면 1번 사실을 적용해서 여기서 열로 넘어가는 사실이 팩트, true라는 것을 알 수 있다고 하죠. 그래서 마지막 세 번째 요 증명에서는 큰 번호를 보면은 결정자를 찾아가지고 그죠? 단순화시켜서 표현했다. gx하고 gy가 같다는 것은 이와 같이 fx-fy가 정수라는 식으로 결정자를 찾아서 표현했다는 것 이런 부분들이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부분들도 우리가 1번 조건을 써가지고 그죠? 거리 좁혀주기를 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자, 다음으로 살펴볼 문제는 함수를 생각하는데 정력과 공력이 모두 실수 전체의 집합일 때 EF하고 OF라는 집합을 다음과 같이 정의하는데 EF를 이분 포인트의 집합, OF를 other 포인트의 집합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즉 EF는 F-A가 FA하고 값이 같게 되는 A들의 모임. 이 조건을 만족하는 것을 이분 포인트, 그 다음에 F-A가 -FA, 이 조건을 만족하는 점을 other 포인트라고 합니다. other 포인트들의 집합을 OF라고 했을 때 어떤 실수들의 모임 A에 대해 가지고
a에 대한 함수 값들을 담아놨는 집합을 FA라고 나타내겠다. 이건 기호의 정의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했을 때 이제 소문항이 두 개가 있는데 첫 번째는 OF가 공집합이 아니고 그리고 유한집합이면서 F가 역함수를 가진다는 이 조건이 있다. 그래서 OF에 대한 조건이 두 가지, 공집합이 아닌 유한집합, F는 역함수를 가진다. 이러한 조건 하에서 OF의 원소의 개수하고 OF 인버스의 원소의 개수가 같은지 여부를 판별하시오 하는 게 첫 번째 문제가 되겠고, 두 번째 문제는 두 가지 조건 똑같이 F0 equal 0이라는 조건과 F하고 F의 합성함수에 대한 이번 포인트가 0밖에 없다고 가정을 했을 때 OF에 대한 F에 의한 이미지하고 EF의 교집합이 항상 0이 되느냐 이것을 증명하거나 또는 반증하여라 하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문제가 상당히 좀 추상적이라서 뭔가 좀 어려워 보이죠, 그죠? 이런 문제를 풀 때는 항상 예를 먼저 들어보서 감을 먼저 잡는 것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첫 번째 문제부터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집합 A의 원소의 개수를 단순화시켜서 표현하기 위해서 A의 절대값으로 나타내면 우리가 원하는 것은 OF의 원소의 개수하고 OF 인버스의 원소의 개수가 같은지 여부를 판별해야 된다고요. 그래서 요 절대값 기호를 써서 이것을 보여주면 되고 단순화시켜서 표현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게 답이 yes인지 no인지를 먼저 판별하는 것이 제일 먼저 해야 되는 일인데 실제로 fx를 예를 들어서 x 삼성이라든가 x 삼성 더하기 x 등등등을 이렇게 대입해 가지고 그래프를 통해서 예측을 해보면은 이 예측이 아마 참일 것이라는 것을 예측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공간 관계상 그려놓지는 않았지만 몇 개의 그래프를 여러분들이 실제로 한번 그려보기 바랍니다. 그려보면은 예측, 참이라는 것을 예측할 수 있고 이 참이라는 예측을 바탕으로 해서 그러면 OF하고 OF 인버스 두 개 사이에 어떤 관계가 있을까를 살펴보면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프를 통해서 자, OF는 어떻습니까? F의 정역상의 원소다. 그죠? OF 인버스는 F 인버스의 정역, F 인버스의 정역은 F의 공역이다. 그죠? F의 공역에 대한 원소의 개수. 이러다 보니까 이거는 하나는 정역의 부분집합, 하나는 어, 공역의 부분집합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둘 다 공역상의 F의 공역상의 원소로서 아마 F의 OF가 OF의 인버스가 되지 않을까 이런 추정을 하는 것이 이 문제 풀이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추정을 만들어냈다면 이것을 증명을 해야 되겠다죠. 그래서 OF의 이미지, OF의 F에 의한 이미지하고 OF 인버스가 같다는 것을 한번 증명을 한번 시도해 보겠습니다. 이걸 증명하는 것은 두 집합이 같다는 것은 정의에 의해서 y가 왼쪽 집합에 속할 필요충분 조건이 y가 오른쪽 집합에 속한다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자, 이것을 어떻게 보이느냐? 뭐 어떤 써볼 수 있는 조건이나 정의를 한번 생각해 봐야 되겠다고. 위에 보면은 f가 역함수를 갖는다는 조건이 있어요. 이 역함수를 가진다는 것을 말로 나와 있는 것을 식으로 나타내면 어떤 적당한 x가 있어서 y 콜 fx가 되는 x가 딱 하나 존재하게 된다고 하죠. 전담 함수이기 때문에 y 콜 fx의 조건을 만족하는 x가 정확히 하나가 존재하게 되었고, 그러면 f의 인버스를 이용해서 나타내면 x 이퀄 f의 인버스 y라는 식을 얻게 된다는 거. 그래서 이렇게 말로 인버티블이라 나는 것을 문제를 풀기 위해서 식으로 이렇게 만들어 나가는 과정. 결과적으로 최종적으로 x 이퀄 f 인버스 y라는 식을 얻어내는 것이 매우 매우 중요하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요 문제를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y가 FOF에 속한다는 것과 y가 OF 인버스에 속한다는 것이 어떻게 표현될 수 있는지를 각각 살펴보는데 보다 쉬워 보이는 거 왼쪽 식보다 오른쪽이 조금 더 단순히 보여서 오른쪽에서 시작해 보겠습니다. y가 OF 인버스, 즉 F 인버스의 아드 포인트라는 것은 아드 포인트의 데피니션에 의해서 F의 인버스 마이너스 y가 마이너스 F 인버스 y가 된다는 거다. 그죠? 그리고 비슷하게 이것을 정의에 의해서 나타내는 거고 비슷하게 y가 FOF에 속한다는 것도 정의로 이용해서 한번 나타내 보겠습니다. y가 f의 OF라는 것은 치역의 정의로 정의 있다고 하죠. 이 정의에 의해서 어떤 적당한 x가 OF에 존재해서 y 콜 fx 형태가 된다는 것을 알 수 있고 x가 OF에 속한다는 것은 OF의 정의에서 f의 마이너스 x 이퀄 마이너스 fx가 된다는 이야기가 왔습니다. 그래서 이 이야기나 동시가 되겠고 따라서
우리가 어떤 결과를 얻느냐면 y 콜 fx라는 사실을 알고 있기 때문에 x는 어떻게 됩니까? y 콜 fx가 되면은 x 이퀄 f 인버스 y가 된다고 했다고요. 그래서 x 자리에다가 f 인버스 y를 대입해 주면은 x 자리에 f 인버스 y를 대입해 주면은 이 식을 얻게 된다고요. f하고 f 인버스의 합성이 항등함수가 되기 때문에 이와 같은 결과를 얻게 되고, 또다시 이 결과로부터 마이너스 f 인버스 y는 양변에 f 인버스를 채주면은 마이너스 f 인버스 y가 f 인버스 마이너스 y라는 결과를 얻게 돼서 이 두 개 사이가 동치가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어서 이 명제에 대한 증명을 마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여기서도 우리가 한번 문제풀이에서 한번 하나씩 하나씩 표결조정 단통거가 어떻게 사용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1번에서 2번으로 가는 것은 단순화시킨 표현입니다. 그죠? 그리고 두 번째에서 세 번째는 이것의 결정자예요. 이 두 집합의 원소의 개수가 같다는 것은 이 두 개의 집합이 같아버린 원소의 개수가 같을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F는 1대1 대 0이죠. 그죠? 그래서 이 이퀄리티를 보여주는 것이 중요하고, 3번에서 4번으로 가는 것은 3번을 다른 식으로 표현했는 거다. 그래서 표현 방법을 바꿨어요. 3번보다 4번이 단순성의 측면에서는 좋지는 않다. 그죠? 그렇지만 단순성의 측면에서 좋지 않더라도 어쩔 수 없어요. 현재 경우에 표현 방법이 중요한데 단순성은 안 좋지만은 문제가 안 풀리니까 어쩔 수 없이 좀 더 복잡하지만 이러한 표현 방법을 사용해주고, 그 다음에 작은 부분을 보면은 준비 단계에서 그래프를 통해서 예측 만드는 거, 이런 부분이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고, 그 다음에 이 조건을 가지고 말로 나와 있는 걸 이 식으로 풀기 위해서 식으로 표현하는 거, 표현 방식을 바꾸고 나가는 거, 그것도 마찬가지. y가 OF 인버스라는 것을 이렇게 나타내는 것은 단순성의 측면에서는 좋지 않다고죠. 그렇지만 문제를 어떻게 공개해 볼 수가 없다 보니까 표현 방식을 이렇게 바꿔놓고, 그 다음에 y가 OF 인버스에 y가 FOF에 속한다는 것도 표현 방식을 이렇게 복잡한 과정을 거쳐서 최종적으로 이렇게 단순화가 되긴 한다고죠. 그래서 점점 요 형태에 가깝게 만들어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요렇게 이건 정의에서 나오고 이렇게 나오고, 그래서 여기로 넘어갈 때는 어떻게 됩니까? 단순화되었죠. 그죠? X 변수가 X, Y 두 개가 있는데 문자 수가 Y만으로 줄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여기로 가는 것은 단수성의 원리에서 이 식보다는 이 식이 더 좋을 것이다 하는 것을 예측할 수 있고, 이 식보다 이 식이 더 좋은 것은 통일성을 갖고 있다는 거. 왼쪽 오른쪽 모두 다 F 인버스가 동시에 들어가 있고, 마이너스 기호도 왼쪽 오른쪽 다 동시에 들어가 있다. 이런 측면에서 더 좋을 수가 있겠다는 것을 예측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보면은 큰 번호에서는 표현 방법 결정자를 이렇게 바꾸고 나가고, 작은 번호에서는 조건, 정의, 정리. 정리는 현재 별로 쓰이진 않았지만 정의, 정리 이런 것들이 사용된다는 것을 알 수 있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풀어볼 문제는 f가 f0 이퀄 0이라는 조건과 f하고 f의 합성함수에 대한 이번 포인트가 0밖에 없다. 이런 조건 하에서 OF의 이미지 FOF하고 EF의 교집합이 0으로 구성되어 있다는 것을 보여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마찬가지로 먼저 예를 들어서 구체적인 예를 들어서 우리가 참과 거짓을 판별하는 게 먼저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이 조건을 만족하는 함수가 어떤 게 있을까요? f0 이퀄 0가 되는 함수의 대표적인 예로서 y 콜 x, y 콜 ex 이런 함수가 있겠다, 그죠? 그렇지만 그 다음에 또는 y 콜 x 삼성, 그래 이런 함수들을 대입을 해보면 이게 맞다는 것을 확인해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게 참인 것으로 보이니까 증명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두 개의 집합이 같다는 것은 정의에 의해서 x가 왼쪽 집합에 속할 필수문 조건이 x가 오른쪽 집합에 속한다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을 증명해 주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양쪽 방향을 증명해야 된다고죠. 양쪽 방향이 증명인데 주어진 조건이 f0 이퀄 0이라는 조건이 주어졌어요. 따라서 0이 OF의 원소이기도 하면서 EF의 원소이기도 하다고죠. 따라서 x가 만약 0이 되면 x가 0은 OF의 원소이면서 EF의 원소고, f0가 0이라는 조건이 있기 때문에 x가 0이라는 조건 하에서 이게 참이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따라서 역방향의 참이라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순방향, 즉 x가 FOF 교집합 EF일 때 x가 반드시 0이 된다는 것만 증명해주면 우리는 증명을 마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것의 증명을 한번 시도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오른쪽이 좀 더 단순하고 왼쪽이 좀 더 복잡하다고요. 복잡한 것과 단순한 것이 있다면 일반적으로 단순한 데서 복잡한 것이 아니라 복잡한 데서 단순한 쪽으로 이동을 해줘야 되겠다고요. 그래서 왼쪽에서 오른쪽 식을 유도하는 방향으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어진 조건 x가 FOF 교집합 EF라는 조건에서 뭐 답이 아무것도 안 나와요. 표현 방식을 바꿔줍니다. 그럼 교집합의 정의에서 x는 F 갈로 OF의 원소이면서 동시에 x는 EF의 원소가 된다는 거 필수문 조건이 되겠고, 따라서 x가 FOF에 속한다는 것은 이미지의 정의에 의해서 어떤 적당한 A의 OF의 원소 A가 있어서 x 이퀄 FA에 속한다는 것이 요거의 정의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x가 EF에 속한다는 것의 정의는 F-x가 fx가 된다는 것이 된다고죠. 따라서 이와 같은 결과를 얻었는데 OF의 정의를 쓰지만 OF는 아드 포인트에 보입니다. 그래서 A가 OF의 아드 포인트가 된다는 것은 F-A 콜 -FA가 된다는 것을 알 수 있고, 따라서 나머지 뒤의 조건은 그대로 적어줬습니다. 이러한 결과를 얻을 수가 있겠고, 자, 여기에 보면 문자가 AX가 있다. 그죠? 그래, AX 중에서 문자 수를 줄여주는데 X 이퀄 FA를 대입을 해주면 문자 수를 줄여나갈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X 자리에 FA를 대입해주면 FF-A가 F 합성 FA가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따라서 요하고 요 조건은 뭐죠? X자리에 FA를 대입하는데 요 조건 두 가지를 생각하면 요 이퀄리티가 성립하겠고, 따라서 A가 어떻겠습니까? 하드, 이번 포인트 조건을 만족한다고 하죠. 그래서 A가 F에 속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문제의 조건에서 F는 0으로 구성되어 있다는 것을 가정을 하고 있다고 하죠. F가 0이 된다는 것을 가정하고 있어요. 따라서 A는 0이 될 수밖에 없고, A가 0이 됨으로써 X 이퀄 FA였는데 X는 F0가 돼서 0이 된다는 결론을 얻게 되어서 이 명제가 참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증명을 봤는데 다시 한번 전체적으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1번에서 2번으로 가는 것은 표현 방법을 바꾸는 것이다. 그죠? 그리고 2번에서 3번을 가는 것은 이 조건을 활용해서 단순화시킨 표현이에요. 한쪽 방향의 증명이 끝났기 때문에 이쪽 방향의 증명만 마치면 된다는 거. 요것에 대해서요, 단순화시킨 표현 방법 또는 이것에 의해서 이것이 결정된다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 결정자라고도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조건이나 정리, 여기는 조건 썼고 여기는 정의 조건 썼는데, 여기서 이렇게 가는 것은 표현 방법을, 문제가 안 풀리니까 표현 방법을 바꾸는 거야. 그 다음에 여기서도 더 이상 문제가 안 풀리기 때문에 이것보다 이게 더 복잡해진다고 죠. 첫 번째 것보다 더 복잡해지고, 그래서 단순성의 측면에서는 계속 안 좋아지는 듯한 느낌을 준다고 죠. 그렇지만은 통일성의 측면에서 X가 여기 속하고 여기 속한다. 그리고 여기서도 보면 좀 단순성의 측면에서는 좋지는 않지만은 어쨌든 F에 대한 이야기, 통일성은 점점 커진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20보다는 미식이 O라는 기호가 안 들어갔다고 죠. 그래서 여기서는 O라는 기호가 안 들어갔고, 얘는 E하고 O라는 게 이 문제를 푸는데, 그죠? X 이퀄 0이라는 것을 만들기 위해서 어쨌든 뭘 해야 됩니까? O하고 E하고 F 세 개를 다 없애야만 됩니다. X 이퀄 0을 만들기 위해서 O, E, F를 없애 나가는데, 처음에는 하나도 못 없앴다고 죠. O, E, F 세 개 다 나와요. 근데 여기서 열로 넘어갈 때는 E라는 기호를 없애 나갔고, 여기서 열로 넘어갈 때는 O라는 기호를 없앴습니다. O라는 기호를 없앴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결론적으로 EF, 서클 F, 요것이 0이라는 것과 이제 거리 좁혀주기를 해나간다는 거죠. 요식보다는 요식이 단순하고, 요식보다는 요식이 단순하고, 그래서 단순성이, 여기서 열로 넘어가는 가정에서 요거는 단순화시키는 가정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 여기서 일로 넘어가는 것 볼 때는 이것이 얼핏 보면은 복잡해지는 것 같지만은, 이것도 보면은 우리가 잘 모르는 OEF를 없애나가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는 뭐 특별한 말을 할 수 없지만, 여기서 열로 넘어갈 때는 E가 없어졌고, 여기서 열로 넘어갈 때는 O가 없어졌다는 것, 이런 측면에서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마지막으로 세 번째 문제의 풀이까지, 두 번째 문제의 풀이까지도 살펴보았습니다. 자, 다음으로 살펴볼 문제는 삼각형과 관련된 문제인데, 이 문제는 여러분들이 삼각함수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사인 법칙, 코사인 법칙을 공부했다는 가정하에서 이 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꼭지점이 라지 A, 라지 B, 라지 C이라는 삼각형을 생각합니다. 이 삼각형에서 3분의 1의 길이가 10이 되고,
그리고 내접원을 생각합니다. 내접원의 중심이 O가 되고 내접원 위에 한 점 P가 자유롭게 움직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각 ABC에 대한 코사인 B 하고 코사인 A의 B를 생각했을 때 코사인 B분의 코사인 A가 어, 선분 AB 소문자 A는 꼭지점 A에 대한 대변의 길이, 소문자 B는 꼭지점 B에 대한 대변의 길이가 되겠습니다. 요 B가 3분의 4라는 조건이 있어요. 이렇게 됐을 때, 점 P는 이 내접원 상에 자유롭게 움직이는데, 점 P에서 A까지의 길이의 제곱, 점 P에서 B까지의 길이의 제곱, 점 P에서 C까지의 길이의 제곱의 총합의 최소값을 구하는 게 이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문제를 어떻게 풀 것인가 하는 것은 최소값이 되는 P가 어디에 있느냐를 알면 답을 다 구할 수가 있다고. 문제는 우리가 P가 자유롭게 움직이다 보니까 P가 움직이는 점인데 이 점을 어떻게 표현할 것인가 하는 것이 이 문제풀이의 가장 중요한 관건이 되는 부분이라고 볼 수가 있겠어요. 그리고 점 P는 이 내접원 상의 어떤 점이다. 그리고 원을 결정짓는 것은 중심과 반지름이에요. 그래서 항상 원 문제가 나왔다면 중심과 반지름을 꼭 표시를 해주기를 바랍니다. 중심이 원의 위치를 결정짓고 반지름이 원의 크기를 결정짓는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결정자이기 때문에 더욱더 중요하고 그래서 이 문제 푸는 데 있어서도 이 중심, 점을 꼭 찍어주고 반지름, 중요한 반지름 이렇게 선을 그려주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내접원의 중심과 반지름의 결정자는 또한 삼각형입니다. 그래서 이 삼각형의 형태를 알아야만 이 문제를 풀 수가 있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삼각형의 형태를 어떻게 풀 것인가? 선분 C의 길이가 10이라는 조건을 주어져 있어요. 문제는 이제 이 조건이다. 그죠? 문제 보니까, 삼각형 형태를 알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주면 됩니까? 뭐, 세 변의 길이를 다 아는 방법도 있겠고, 그죠? 각각 길이 사이 관계를 알면 됩니다. 어쨌든, 이 문제에서 보니까, A분의 B가 나와 있어요. 그래서, 문제를 각에 대해서 통일하거나 또는 길이에 대해서 통일을 하는 거. 그래서 C에 대한 길이가 나와 있다 보니까 길이에 대해서 한번 통일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분모가 보기 싫기 때문에 분모를 양변에 없애주고 그 다음에 코사인 제법칙을 써주면 코사인 제법칙 또는 코사인 법칙에 의해 가지고 각을 코사인 A를 2BC분의 B제곱 더하기 C제곱 마이너스 A제곱 코사인 B를 2AC분의 A제곱 더하기 C제곱 마이너스 B제곱 이런 식으로 길이만의 식으로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방정식을 풀어주면 B 이퀄 3분의 4A라는 것과 요 식을 풀어주면 여러분들이 쉽게 A의 길이가 6이 되고 B의 길이가 8이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요 변의 길이가 6, AC의 길이가 8이 돼서 이 삼각형은 피타고라스 정리에서 직각삼각형이 된다는 것을 알 수 있다고 하죠. 그래서 삼각형의 형태가 직각삼각형이 된다는 것을 알 수 있고 직각, 각시가 직각이다 보니까 여기는 직교좌표계를 도입을 할 수가 있다고 하죠. 왜 직교좌표계를 갑자기 도입하느냐 하면은 직교좌표계를 이용하면 그죠? 평면상의 모든 점을 숫자로 딱 표현이 가능하다고 하죠. 근데 수학은 수식으로 나타내야 되다 보니까 숫자로 직교좌표를 도입하면은 장점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C를 원점으로 하는 직교좌표계를 도입하시면은 밑변의 길이가 6, 요변의 길이가 8 이러다 보니까 이 삼각형의 넓이 구하는 공식, 요 변의 길이, 요 세 개의 삼각형으로 전체 삼각형의 넓이는 OCB의 넓이, OCA의 넓이, OAB의 넓이의 합이라는 걸 이용해주면 반지름의 길이가 2가 된다는 것을 쉽게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원점을 C라 적었고 반지름의 길이가 2다 보니까 이 원의 방정식은 x-2의 제곱 더하기 y-2의 제곱 이퀄 4가 되고 점P를 따라서 이 식을 풀어서 점P를 나타내면 x, 루트 4x-x 제곱 더하기 플러스 마이너스가 돼서 마이너스인 경우도 체크를 해줘야 되는데 직관적으로 보면 아닌 것 같죠. 사실은 마이너스일 때도 체크를 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 점P가 이렇게 되고 점 C가 원점, 점 B가 6,0, 점 A가 0,8이라는 걸 이용해서 두 점 사이의 거리 공식을 이용해 주면 거리 제곱의 합은 이와 같이 된다는 것을 계산해 알 수가 있겠고 이 식에서 루트 안을 완전 제곱식으로 만들어주면 x가 2일 때 최소값 72가 된다는 것을 확인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 문제 풀이를 다시 한번 볼까요? 우리의 최종적인 목표, 문제의 조건은 이런 게 있습니다. C의 길이가 10이 되고, 이런 조건을 만족하고, 그 다음에 점 P가 내접원 상의 한 점이라는 조건을 해서 결론이, 그래서 문제의 출발점은 결론에서 시작한다. 그죠? 점 P에서 ABC,
가지의 거리의 제곱의 총합을 우리가 계산해야 되겠고, 이것을 결정짓는 것 또는 표현 방법, 이것은 거리의 총합을 결정짓는 것은 P의 위치에서 결정되기 때문에 P를 표현하는 것, 결정자와 표현 1번에서 2번으로 갈 때 결정자가 표현에 관계되어 있고, 2번에서 3번은 점 P가 원위의 점이다 보니까 원행에서 결정되고, 또다시 이것도 결정자를 생각하면 내접원의 중심과 반지름이 무엇이냐, 또다시 내접원을 결정짓는 것은 삼각형이고, 따라서 삼각형의 형태를 우리가 알아야 되겠다고 하죠. 삼각형의 형태를 결정자를 계속 찾아놨다고 하죠. 그래서 1번에서 2번은 편방법 또는 결정자, 2번에서 3번은 결정자, 3번에서 4번은 또한 뭐 결정자 이렇게 볼 수 있겠다고 하죠. 그래서 조건을 쓰고, 여기 적혀 있지는 않지만 코사인 법칙이 한번 사용됐다고 하죠. 조건과 정리가 사용되었습니다. 그리고 피타고라스 정리가 사용되었고, 또 중요한 것이 뭐냐면은 점 C가 직각이라는 것 때문에 직교좌표계를 도입함으로써 점 P를 수식으로 나타낼 수 있다는 것, 이런 부분들이 매우 매우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보면은 통일성이 사용됐다고 하죠. 통일성이 사용되었고, 네. 그 다음에 직교좌표계를 도입을 하는 것이 또 표현 방법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표결 조정, 단통거 이런 부분들이 사용된 부분들을 우리가 하나씩 하나씩까지 살펴보았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으로 수열에 대한 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열 A에는 기납적으로 정의되어 있고 A1 이퀄 1로 정의되어 있으며 AN 플러스 1은 이와 같은 분수식 이와 같은 분수식으로 주어져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에 우리가 증명 또는 반증해야 되는 것은 Sn, A1에서 An까지 합 Sn이 E-n분의 1보다 적거나 같다는 것을 보여주려고 합니다. 자,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 이 수열을 보고 AN이라는 일반항을 구할 수 있으면 참 좋겠죠, 그죠? 네, 그렇지만 실제로 이 A에 주어진 식으로부터 AN을 구한다는 것은 무척 어려워 보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풀기 위한 우리는 몇 가지 준비를 한번 해보는데, 어, 자, 문제의 결론이 이거다, 그죠? 그래서 결론에서 출발해서 우리가 보여줘야 되는 것은 SN이 A1에서 AN까지 합인 SN이 E-n분의 1보다 적거나 같다는 것을 보여줘야 되는데, 여기서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이 시그마를 결정짓는 것은 AK의 항에 의해서 결정된다고 하죠. 그래서 AN의 정확한 값을 알면 가장 좋겠지만, 정확한 값을 모른다면 범위, 근사값 정도를 알면 도움이 될 것 같다는 겁니다. 그래서 AN의 범위를 한번 추정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수열을 나타내는 방법은 이와 같은 점화식도 있고 일반항도 있고 나열법이 있습니다. 일반항이 일반적으로 가장 좋지만 일반항을 구하기 어렵다 보니까 차선책으로 이러한 나열법을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표현 방법을 바꿨습니다. 나열법으로 나타내면 A1 equal 1, n자리 1을 대입해주면 A2가 4분의 1, n자리 2를 대입해주면 AN이 81분의 4 등등등의 값이 나온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쉽게 확인해 볼 수 있고, 이를 통해서 유추할 수 있는 것이 아마 AN이 81분의 4, 또 생각을 해보면 9분의 1보다는 더 적은 값이다. 그래서 n제곱분의 1보다 적거나 같지 않을까, 이런 예상을 할 수 있고, 이 예상을 먼저 증명하고 난 다음에 이 증명을 하면 되지 않을까 예상할 수 있습니다. 즉 AN이 n제곱분의 1이라는 것을 징검다리로 삼아서 거리 좁히기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이것을 징검다리 삼아서 거리 좁히기 역할을 해서 문제를 증명해 주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것을 증명하는 것은 AN의 정확한 항을 구하기가 어렵다 보니까 자연수에 대한 명제의 증명의 기본은 뭡니까? 수학적 기납법이다. 그죠? 그래서 n equal 1일 때 증명하고 n일 때 참이라는 조건 하에서 n 플러스 1일 때 참이라는 것을 보여주면 증명을 마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수학적 기납법이라는 것은 또 어떻게 이해할 수 있느냐 하면 거리 좁히기라고 생각할 수 있죠. 그죠? n번째 참이고 n 플러스 1번째 참이면 항상 참이다. n 계단 만들기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n번째 계단, n 플러스 1번째 계단. 그래서 계단을 만들어서 점점 가까이 하는 거. 그래서 수학적 기납법은 증명의 방법, 테크닉 중에 하나인데 단통거 중에 거리 좁히기의 개념이 숨어 들어가 있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요 증명 한번 해보겠습니다. AN이 n제곱분의 1보다 적거나 같다는 조건 하에서 AN 플러스 1이 n 플러스 1 제곱분의 1보다 적거나 같다. 어떻게 볼 것인가?
써볼 수 있는 정리는 없다고. 조건을 보면은 요 조건이 있습니다. 즉, en 플러스 1이 an 제곱 더하기 en 플러스 1분의 an이 네, 우리가 원하는 건 이 식이에요. 이 식이 되는데, 자, 여기서 an의 범위를 바로 구하기가 참 어려워 보입니다. 그래서 주어진 수열로부터 새로운 수열을 만드는데, 수열은 수로부터 얻어졌다 보니까 생성자가 기본적으로 사칙 연산이 있습니다. 사칙 연산을 이용해서 이걸 좀 변형을 해서 범위를 추정하려니까 직접적으로 그렇게 쉽지가 않습니다. 더하기 빼기는 쉽지 않죠. 그죠? 곱하기도 그렇고, 역수, 나눗셈을 취해보면은, 양변을 an 플러스 1분의 1을 취해보면은, 이와 같은 식이 성립한다는 것을 알 수 있고, an은 모든 항에 대해서 a1이 1이 되고, 뭐, 이 전부 한 양수밖에 안 나와서 an이 항상 양수라는 걸 쉽게 알 수 있다고 죠. 그래서 an 플러스 1은 이와 같은 식으로 나와서, 결론적으로 an이 양수이기 때문에 20보다 크거나 같고, 그 다음에 an이 n제곱분의 1보다 적거나 같다는 걸 가정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등식이 성립하고, 따라서 이 부등식을 풀어보면 n 플러스 1의 제곱보다 크거나 같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이 부등식이 성립한다는 건 전개해서 비교해주면 쉽게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전개하면은 2n 3성 더하기 n제곱이 나오고, 여기는 전개해주면 n제곱 더하기 n 플러스 1이 나온다고. 그래서 n이 2 이상일 때 이 부등식을 만족한다는 사실을 쉽게 확인할 수 있고, 특별히 n이 2가 되는 경우에는 n자리에 2를 대입해주면은 요 식에서 a2가 4분의 1이라서 4분의 1보다 적거나 같다는 걸 알 수 있어서 an 플러스 an이 항상 n제곱분의 1보다 적거나 같다는 것을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서 왜 역수를 취해야 되는지를 한번 살펴보면은 이 분수식이다. 그죠? 분수식인데 이 분수식에서 항상 분수식을 어렵게 만드는 것은 분모, 분자 중에 어느 게 더 어려움을 크게 줍니까? 분자, 분모 두 가지를 다 단순화시킬수록 좋은데요. 분자를 단순화시키는 게 더 좋습니까? 분모를 단순화시키는 게 더 좋습니까? 분수식을 어렵게 만드는 건 분자보다 분모죠. 그죠? 그래, 분모를 단순화시키기 위해서 양변에 역수를 취해주니까 분모가 이렇게, 요 식은 분모가, 식이 좀 복잡해요. 근데 이 식은 분모가 상당히 좀 단순화되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an 플러스 1이 요 식에서 양변의 역수를 취해주면은 an 플러스 1이 n 플러스 1 제곱분의 1보다 항상 적거나 같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고, 자, 여기까지 증명됐으면은, 증명에, 사실상, 80%를 완성했다고 볼 수 있겠어요. 마지막으로 최후로, SN이 E-N분의 1보다 적거나 같다를 한번 증명해 보겠습니다. 또 마찬가지로 자연수에 대한 명제다 보니까 적히는 법을 쓰고 n 이퀄 1이라고 생각하면 A1이 1로 정의되어 있다 보니까 이 콜이 성립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n일 때 참이라고 가정을 하고 n 플러스 1일 때 이게 참이라는 걸 보여주면 증명을 마칠 수가 있겠는데 항상 조건보다 결론에서 시작합니다. 요식 시그마 k 콜 1에서 n 플러스 1까지 ak 즉 sn 플러스 1은 이거 좀 잘못 써. 네. 요것은 뭐죠? an 플러스 1이 1번 캡션 1에서 an 플러스 1이 n 플러스 1의 제곱분의 1보다 적거나 같다는 걸 알고 있고, 요것은 a1에서 an까지 합 sn에 갖다가 an 플러스 1이 돼 있는 거다. 그죠? 그래서 sn은 이미 e 마이너스 n분의 1보다 요 과정하고 an 플러스 1이 이렇게 된다가 요 부등식을 만족한다는 것 때문에 요 식은 요 식보다 적거나 같고, 우리가 최종적으로 해야 되는 건 이거다. 그죠? e 마이너스 n 플러스 1분의 1보다 이게 적거나 같다는 걸 보여주면 되는데, 요거는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여기서 이 양을 내시면 n 플러스 1의 제곱분의 1이 마이너스 n분의 1을 오른쪽으로 이야기해주고, 이 2를 소개해주면은 요 식이 참이라는 것만 보여주면 된다고. 이 식은 참이 됩니까? 오른쪽을 통분해주면은 n제곱 더하기 n분의 1이 나온다고 죠. 그래서 분자가 자기 우리랑 똑같고 분모를 비교해봄으로써 이 부등식이 성립하고 이 부등식으로부터 이 부등식이 성립한다는 것을 알 수 있어서 증명을 마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증명을 했는데 다시 한번 표결조정 단통구의 관점에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여기서 이 문제, 자, 요 문제 풀이에서 가장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것이 an이 n제곱분의 1보다 적거나 같다는 사실이라고죠. 그래서, 여기서 준비 단계에서 보면은 이것이 적거나 같으냐, 이것을 결정하는 것은 결정자라고죠. an에 의해서 결정되기 때문에 an의 범위를 먼저 구했고, an의 범위가 이렇게 된다는 것을 보이기 위해서는 사용할 수 있는 것이 자연수에 대한 명제의 정리, 기본은 기납법이다. 그래서
기납되어 있다 그러면은 요것만 참이되면은 요것의 결정자가 모든 장수에서 승인할 조건이 요 부분이 참이되는 것에 의해서 결정된다. 그래서 여기서 열로 가는 것은 결정자, 여기서 열로 가는 것도 결정자라고 하죠. 요 조건 정리고, 그 다음에 여기서는 조건 나왔고, 조건을 안 보면은 조건에서 평방법을 또 바꿔준다고 하죠. 조건이 EN이 이와 같이 주어져 있다는 데서 양변을 역수로의 취해줌으로써 분모를 단순화시켜줬고, 그죠? 그래서 열로 가는 것도 AN이 양수란 걸 이용해서 단순화시켜줬고, 그 다음에 조건과 결합을 시켜줘서 AN, 우리가 잘 모르는 AN을 없애줬다는 측면에서 이 식이 문제풀이에 도움이 될 것이다 하는 것을 예측할 수 있고, 그리고 최종적으로 이것이 n 플러스 1의 제곱분의 제곱보다 크거나 같다는 것을 n이 2 이상에 대해서 증명할 수가 있어서 n이 콜 2인 경우와 2가 아닌 경우로 나누어서 이렇게 문제가 참이라는 걸 증명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다음 퀘션을 보면은 1번 AN이 n제곱분의 1보다 적거나 같다는 거 이게 정리처럼 증명되었다고 가정하고 이걸 증명합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것은 수학적 기납법에 의해서 n이 콜 1대 참이기 때문에 요 명제에서 n일 때 참이라는 조건 하에서 n 플러스 1일 때 참이라는 거 요것만 보여주면 이것을 증명을 마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요것을 결정짓는 것이 요것이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겠고 그리고 1번 결과에 의해서 결과는 정리라고 볼 수가 있겠어요. 1번에서 정리로서 요 결과를 얻을 수 있고 요식보다는 요식을 좀 더 우리가 요거에 글을 좁혀주게 됐다고 하죠. 요것을 펼쳐주면은 이와 같은 부등식을 얻었고 요것보다는 오른쪽이 더 단순하다고 하죠. 이렇게 해서 표결조정 통거가 사용되는 어떻게 사용되는지를 살펴보았습니다.